이게 우진이 일기야? 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우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심장이 다른 사람 가슴에서 뛸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기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진이가 쓴 거야? 네, 한 달 전에 쓴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정우진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엄마인데요.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라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태호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보. 미란의 비명 같은 외침에 태호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사고가 났대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미라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태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미라는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정우진이요. 교통사고로 온 정우진 환자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환자실. 그 단어만으로도 미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의사였지만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엄마고 이쪽이 우진이 아빠예요.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현재 뇌압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미란이 비틀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마쳤지만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단어가 미란의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뇌사가 뭐예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생명유지장치로 호흡과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우진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우진의 아내 미란의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우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는데. 미라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소영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미란에게는 소영이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진이가 태호가 며느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뇌사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영이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미란이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일단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안내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부터 보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기계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어요. 삐삐 기계들이 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우진을 본 순간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우진아, 아들의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입에는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진아, 엄마 말 들려? 빨리 일어나야 해. 하지만 우진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호가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아빠 힘내야. 두 사람은 아들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도 없이 그냥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계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규칙이에요. 다음 면회 시간에 다시 오세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영의 얼굴이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어떠셨어요? 우진이가 많이 아파 보여.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간 소영을 보며 미란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우진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30년을 키운 엄마의 마음과 같을 리 없잖아요. 10분 후 소영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하네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에서 잤어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미라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우진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첫 돌 때 비틀거리며 걸었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옷을 입고 웃던 모습. 대학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때 소영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모습. 모든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의사가 다시 가족들을 불렀어요. 밤새 경과를 지켜봤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위한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사 판정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직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데 왜 뇌사 판정을 해요? 어머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할 거예요. 만약 뇌사가 확인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의해야 합니다. 절차요? 무슨 절차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중단 여부나 또는 장기기증 같은. 장기기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기기증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뇌사 판정이 나면 그때 상의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병원 복도에 미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을 포기하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자고요. 넌 조용히 해. 미란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가 어색하게 중재했습니다. 여보, 우선 검사부터 받자. 의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오늘 뇌사 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상의하죠. 그렇게 끔찍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사 판정위원회. 그들이 우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였어요. 미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진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생명유지장치만이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내사 판정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소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미란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대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진이는 강한 아이야.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뇌과 과장이었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상담실로 오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쁜 소식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담실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뇌사 판정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이 태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우진 환자는 뇌사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뇌사요? 정말 뇌사라는 거예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뇌관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어머님, 그건 생명유지장치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발적인 호흡도 불가능하고 의식도 완전히 없어요. 그럼 깨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인가요? 소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뇌사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라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진이 손은 아직 따뜻해요. 그것도 생명유지장치가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환자 본인은 이미 그만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가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태호가 물었어요. 생명유지장치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장기기증. 다시 그 단어가 나왔어요. 미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장기 기증이요? 무슨 소리예요? 뇌사 상태에서는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토막 내자는 소리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우진이가 생전에 넌 말하지 마. 미란이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어머님, 들어보세요. 우진이가 평소에 말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거짓말. 미란이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정말이에요, 어머님. 뉴스에서 장기 기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했어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미란이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태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소영이 말을 들어보자. 당신도 그런 소리예요? 우리 아들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포기해요. 장기 기증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뇌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 기증은 환자의 뜻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생명요? 우리 아들 생명은 안 중요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장이나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미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잖아요. 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 미란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30년을 키운 엄마보다 더 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네가 우리 아들과 몇 년 살았다고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야? 두 여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졌어요. 태호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을 죽이자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미란이 의사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우진이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죽이자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라 우진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진이 마음, 네가 뭘 알아?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집에도 잘 안 오고 명절에도 이네 집만 가고. 과거의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멀어졌어. 그런데 지금 와서 우진이 마음을 안다고? 소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사랑, 진짜 사랑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이미 뭐 의사들이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도 포기하는 거야?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진이는 제 아들이야. 제가 낳아서 제가 키운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우진이 아내인데도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저는 우진이의 배우자예요. 소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중재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평소에 조용한 태호가 큰 소리를 내니까 두 사람이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우진이를 위해 최선을 생각하는 거야! 미란이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이? 여보,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이 뿌리쳤어요. 전 절대 포기 안 해요. 우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미란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가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우진이는 살아있어요. 아직 따뜻해요. 태호와 소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의사도 나와서 말했어요. 가족분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나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 드려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장기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증을 결정하신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의사가 설명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라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영은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진이를 보러 가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닌데 소영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미란의 표정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엄마야. 의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넌 괜찮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엄마 말 들려. 빨리 일어나야 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미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소영이 우진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진아, 소영이야.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태호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앞 힘들지? 세 사람 모두 우진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기계만 삐삐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진이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일기장? 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일기를 썼거든요. 어머님께서 보시면. 소영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미란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우진이 일기야? 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우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심장이 다른 사람 가슴에서 뛸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기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진이가 쓴 거야? 네. 한 달 전에 쓴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미란이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을 보내준다는 것이.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라는 우진의 일기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글씨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소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미란이 갑자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진이가 쓴 건가?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우진이 손글씨 맞아요? 언제 쓴 거라고 했지? 한 달 전이요. 뉴스에서 장기 기증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이었어요. 미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자주 했나?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요. 특히 드라마나 뉴스에서 장기 기증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말을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미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왜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했을까?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소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싫어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미란이 움찔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우진이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미란은 항상 다른 얘기로 돌렸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런 생각을 해? 늘 그런 식으로 반응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우진이가 말을 안 한 걸까요? 미란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착한 아이긴 했어.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잖아. 태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다치면 보건실까지 업어다 주고. 당신도 우진이 포기하자는 거예요? 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우진이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야. 이해요? 우리 아들이 죽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쳐다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왜요? 제가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일인데.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소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아서 이야기해요. 넌 가만히 있어. 미란이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우진이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분명히 네가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리 없어.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우진이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진이를 세뇌시킨 거예요. 병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여보, 그만해. 왜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무슨 사실이야? 소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미란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했어? 우진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겠어? 우진이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란이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30년을 키운 나보다 네가 더 잘 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겨우 3년 산 네가 우리 아들을 더 잘 안다는 거야? 미란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 어머님,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에도 처가만 집만 가고 우리 집은 나중이었어.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건 네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거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우진이가 저를 사랑해서. 사랑. 미란이 비웃었어요. 네가 꼬드긴 거지. 어머님, 너무하세요. 소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우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해? 그게 아니라 벌써 포기했다는 뜻이네. 미란이 소영을 노려봤어요. 역시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저도 우진이 가족이에요. 가족. 고작 3년 산게 가족. 법적으로 저는 우진이 배우자예요. 법적으로. 미란이 화가 났어요. 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 혈육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두 여자가 서로 마주서서 노려봤습니다. 태호가 어쩔 줄 몰라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너무 시끄러워서. 의사 선생님, 미란이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장기 기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어때요? 요즘 의학이 발달했다면서요? 뇌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외국 병원은 어때요?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뇌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다리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상태만 나빠집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뇌사 상태에서는 신체 기능이 점점 악화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장기 기증도 어려워져요. 장기 기증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생명보다 장기 기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거죠? 의사가 인내심을 갖고 말했어요. 어머님, 뇌사는 이미 죽음입니다. 장기 기증은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의미 있게요? 네, 다른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현재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0여 명 있어요.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백 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우진 씨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의사가 우진의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환자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잖아요. 미란이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진이 진심일까요?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주워와서 치료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친구가 어려우면 용돈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런 우진이라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을 보내준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란이 며느리를 봤어요.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이는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진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요. 내일까지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장기 상태를 고려하면 그게 한계입니다. 의사가 사라지고 나서 세 사람이 다시 나눴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미란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대답해줬으면 좋겠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만이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소영이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너도 네, 우진이를 보내는 게 너무 아파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진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란이 며느리를 봤어요. 처음으로 소영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우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구나. 태호가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우리 모두 우진이를 사랑하잖아. 그럼 우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태호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우진이라면 뭘 원했을까? 세 사람이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진이라면 정말 뭘 원했을까요? 밤은 더욱 깊어져 갔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라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병원 의자에 앉아서 밤새 우진의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수없이 읽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태호는 옆에서 조금씩 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계속 흔들렸어요. 소영은 복도 끝 의자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병원이 분주해졌어요.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고 의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다가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물론 아무도 잘 자지 못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급해요? 뇌사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기능이 떨어져요.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심장이요? 태호가 물었어요. 네, 현재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15세 소년인데 선천성 심장병으로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15세라니 우진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벌써 1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떤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처럼 간절하게. 하지만 여전히 우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심장은 없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적합한 심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해요. 우진이 심장이 그 아이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네, 검사 결과 매우 적합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진의 심장이 다른 아이 가슴에서 뛴다니 상상만 해도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태호가 물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병원에 와서.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중학생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평범한 아이였다고요? 심장병 때문에 이제는 뛰어놀 수도 없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15세면 꿈도 많을 나이인데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어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50대 아버지인데 투석을 받으며 3년째 기다리고 계세요. 3년이요? 소영이 놀랐어요. 네,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으러 다녀요. 직장도 그만뒀고요.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고등학생 딸도 있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니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각막이요? 네, 사고로 시력을 잃은 20대 여성이에요. 신혼부부인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미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겠죠. 하지만 우진도 자신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뇌사는 되돌릴 수 없어요. 외국에도 그런 치료법이 없나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뇌사는 의학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태예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우진이를 한 번 더 보러 가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아들 곁에 서요. 우진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미란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썼더라.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는 너를 보내주기 싫어.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손 위로 떨어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영이 우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나도 너를 보내주기 싫어.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태호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우진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당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란이 남편을 봤어요. 우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컸다는 게 자랑스러워. 태호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우리가 잘 키웠구나. 잘 키웠다고요? 지금 죽어가는데 죽는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태호가 아내를 봤어요. 우진이 심장이 다른 아이 가슴에서 뛴다면 그것도 우진이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 미란이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진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넌 또 그런 소리 해? 정말이에요. 우진이는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우진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착하다고 해서 죽어야 해? 죽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영의 말을 들으며 미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진이 심장이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뵙자고 하세요. 세 사람이 다시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하셨나요? 미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까지 결정해 주세요. 2시까지요? 태호가 놀라 그렇게 급한가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상태가 급해졌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기증을 결정하신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의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증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고요. 동의서요? 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태호가 물었어요. 적출 수술을 진행합니다. 보통 서너 시간 걸려요. 서너 시간이요? 미란이 놀랐어요. 네, 각 장기별로 정밀하게 적출해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심장, 신장, 간, 각막 등을 각각 적출한 후에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바로 이식해요. 동시에 여러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소영이 물었어요. 네, 각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 우진의 장기들이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다니. 기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신은 정중하게 봉합해서 가족에게 인도해드려요. 그럼 장례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에요. 외관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게 봉합해드려요. 의사가 안심시켰어요. 미란이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진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시계 바늘이 계속 움직였어요.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우진이한테 가볼게요. 어머님? 혼자 가볼게. 미란이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태호와 소영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란이 아들 곁에 서요. 우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를 보내주기 싫어. 너무 아까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한다면 미란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우진아, 엄마가 결정할게. 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자.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란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태호와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진이 뜻대로.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 결정했어. 여보, 세 사람이 함께 의사를 찾아갔어요. 결정하셨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증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우진이가 원했던 일이니까. 의사가 기증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정미라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증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 병원의 이식팀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심장, 신장, 간, 각막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미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소리치던 자신이 이제는 기증에 동의했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우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태호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한 걸까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진이가 원했던 일이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서 더 잘한 거야. 진짜 엄마라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거야.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이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미란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워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진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너도 힘들었지? 미란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우진이를 사랑해서. 두 여자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벌써요? 태호가 놀라 네, 각 병원에서 이식팀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환자와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제일 먼저 아들 곁에 갔어요. 우진아, 엄마가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내 마음이 아름다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너를 잘 키운 것 같아.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워. 미란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우진아. 많이 사랑해. 태호가 다음에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아, 아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아들을 둔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진아, 아빠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소영이 마지막으로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별이야. 우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더 오래 함께 살고 싶었어. 소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 정말 기뻐.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더 잘 알겠어. 소영이 우진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우진아. 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세 사람이 모두 인사를 마쳤어요. 의료진이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우진아, 잘 가. 침대가 중환자실을 떠났어요. 복도를 지나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뒤따라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 시간은 대략 4-5시간 정도 될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우진이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그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정말 마지막인가 봐요. 이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말이에요. 세 사람이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마음속으로 우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모든 장기가 성공적으로 적출되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태호가 물었어요. 네, 지금 각 병원에서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심장은 15세 소년에게, 신장은 50대 아버지와 30대 여성에게, 간은 40대 남성에게, 각막은 20대 신혼부부에게 이식됩니다. 모두 6명이나. 소영이 놀랐어요. 네, 우진 씨 덕분에 6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진이 혼자 6명을 살렸다니. 환자들 상태는 어때요? 미란이 물었어요. 모두 양호합니다. 특히 심장 이식받은 소녀는 수술 직후부터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우진 씨 심장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진의 심장이 다른 아이 가슴에서 뛰고 있다니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태호가 물었어요. 신장 이식받은 아버지는 3년 만에 투석에서 해방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각막 이식받은 신혼부부도 곧 시력을 회복할 예정이에요. 의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간 이식받은 분도 상태가 매우 좋아요. 우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니 미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착한 일을 한 거구나. 우진이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정리 중이에요. 1시간 정도 후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괜찮죠? 네, 전혀 알 수 없게 정중하게 봉합했어요. 의사가 안심시켰어요. 1시간 후 가족들이 우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진은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다만 생명유지 장치가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미란이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잘했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태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진아, 고생했어. 소영도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이 조용히 우진과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미란에게 말했어요. 우진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소영의 말을 들으며 미란은 생각했어요. 정말 우진이 기뻐하고 있을까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며칠 후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식받은 분들 모두 회복이 빠르답니다. 정말이요? 미란이 기뻐했어요. 심장 이식받은 소녀는 벌써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 15살 아이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복도를 걸어다녀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진의 심장이 그 아이를 살리고 있다니. 다른 분들도 어떤가요? 태호가 물었어요. 신장 이식받은 아버지는 직장에 복귀했어요. 정말요? 3년 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고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간 이식 받은 분은 어떤가요? 소영이 물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각막 이식은요? 신혼부부가 함께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대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진이 6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미란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감사해 하세요. 우진 씨에게요. 정말이요? 심장 이식받은 소년 어머니는 매일 우진 씨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엄마가 우진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신장 이식받은 아버지는 우진 씨 덕분에 딸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딸 결혼식이요? 네,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우진이 그 아버지에게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 거네요. 각막 이식받은 신혼부부는 아기가 생겼대요. 정말이요? 소영이 놀라 시력을 잃고 나서 아이 갖기를 포기했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되니까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 희망을 준 거예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라는 아들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우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며칠이 지나서 미라는 소영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을 보내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미란이 며느리를 봤어요. 이 아이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남편을 잃는 것도 아픈데 시어머니와 갈등까지 있었으니. 나도 미안해. 미란이 말했어요.
너도 우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내가 너무했어. 어머니, 우진이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미란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착하고 현명한 아이네. 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우진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영이 부탁했어요.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우진이 미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렇게 두 여자는 우진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슬픔도 나누고 좋은 추억도 나누면서 우진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미라는 매달 한 번씩 병원에서 열리는 기증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기증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식 받은 분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을 받은 15살 소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신장 이식 받은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서 건강하게 딸을 신랑에게 인도해줬어요. 각막 이식 받은 신혼부부는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라는 흐뭇했어요. 우진이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진 씨 심장을 받은 소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담당 의사가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우진이 형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형의 심장을 받은 김민수라고 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형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계단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형의 심장이 제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형의 가족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형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형처럼요. 형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아이의 가슴에서, 다른 몸에서, 다른 삶 속에서 우진이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집에 돌아와서 태우와 소영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우진이가 보낸 편지 같아요. 소영이 말했어요. 우진이 마음씨가 그 아이에게도 전해진 것 같네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우진은 죽지 않았어요. 6명의 몸에서 6명의 삶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으로, 신장으로, 간으로, 각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마음으로. 미라는 이제 확신했어요. 우진을 보내준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아들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미라는 우진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사진 속에 우진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덕분에 행복해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해해줘서. 미라는 마음속으로 답했어요. 사랑해, 우진아. 영원히 사랑해. 우진의 심장은 지금도 어디선가 힘차게 뛰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우진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